짜잔. 자,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들 공연장. 우리 문화시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시설 중에 하나인 공연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내용 입차는 없이 뭐 여러분들 수업 자료를 다운받아 보세요. 앞에 거를 하면서. 그래서 공연장에 대한 뭐 개요는 그냥 보면 되고, 그러니까 가장 뭐 대표적인 문화시설 중에 하나죠. 연극을 본다든지, 뭐 콘서트를 한다든지, 또는 뭐 아동극도 있고, 또 뭐 국악도 있고, 주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 또 연극 같은 경우는 현장 같은 걸 좀 봐야 되는 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뭐 공연장 같은 경우는 공연하고 연주하고 뭐 이런 걸 합쳐서 공연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당당의 형태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문화시설 하나이고, 그리고 공연장을 크게 무대하고 객석으로 두 개로 나누셨다고. 무대 부분이랑 객석 부분. 그리고 객석이 들어오기 전에 뭐 진입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연극이라든지 오페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또 그 음악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뭐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 보는 그런 시설들이다. 대표적인 문화 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넘어가고. 그래서 극장이 그 대표적으로 분류를 하는 극장, 뭐 영화관, 콘서트홀 있고. 뭐 극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실제 무대에 나와서 연기하는 거잖아요. 연극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영화관이라고는 그냥 뭐 이렇게 영화를 설비를 갖추고 영화를 보는 시설. 콘서트 같은 경우도 있죠. 콘서트 음악당, 콘서트 연주장, 연주하는 음악당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래서 기본 계획의 전제를 보면 일단은 우리 연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표정이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극장에 뭐 연극을 위주로 하는 극장 같은 경우는 규모의 크기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반면에 이 연극을 하면서 뭐 노래를 부르는 뮤지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거리가 좀 극장 규모가 좀 커져도 우리가 뭐 표정보다는 음악 같은 거 위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져도 자, 그런 내용들에서 연극, 오페라, 무용, 영화 뭐 이런 거 접수하고 중요한 것은 잘 보이고 잘 들리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보이게 하려면 일단 가까워야 되겠죠. 가까워야 되고 잘 들리려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이런 음향과 관련된 그런 설계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 뭐 예를 들면 잘 들린다는 거 뒤에서 나오겠지만 미리 간단히 설명하면은 내가 얘기하는 거라든가 앞에서 말하는 게 저 뒤에까지 뭐 잘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어, 뭐 평면의 형태 같은 것들을 뭐 부채꼴 형태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잘 들리겠죠. 그리고 그 앞쪽에는 뭐 뒤쪽 우리 내가 무대 쪽에 있는 데는 이제 반사판 같은 게 있습니다. 음향 설계할 때 반사판으로 내가 계속 반사하다 뒤에까지 들려야 되고 뒤에서는 또 반대로 반사돼서 일로 오면은 이제 뭐 잔향 에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울려가지고 별로 안 좋은 우리가 음악에 대한 품질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뒤쪽에다 바닥 쪽에는 뿔재 같은 것들을 설계하게 되죠. 네. 그런 내용들이어서 잘 보이고 잘 들리고 객석에서 관객들이 잘 들리게끔 설계하는 게 킥포인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공연의 어떤 종류들이 있겠죠. 뭐 이제 연극이 할 건지, 영화인지, 뮤지컬인지, 또는 뭐 국악인지, 아니면 아동극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형태라든가 어떻게 무대의 뭐 규모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자, 그렇다. 그리고 우리 계획의 조합자에 보면은 기본인 거죠. 우리가 거기에 이제 공간을 사용하는 관리자가 있을 거고, 이제 관객이 있을 거고, 뭐 연기자도 있겠죠. 항상 동선은 겹치면 안 되고, 분리되고, 동선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고, 또 계약할 때 중요한 건 이제 가시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직접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선이에요. 만약에 앞에 있는 관객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있는 뭐 연기라든가 뭐 영화, 이런 상황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시선하고 눈에 보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객석을 경사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 경사를 어느 정도의 높이로 구성할 것인지, 또는 뭐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측면에서 보면은 또 시야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또 맨 앞에서
맨 앞에 앉아 있으면은, 이 보이는 시각이 있어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각은 대체적으로 한 90도 정도 안에 들어오는데, 그 시각 안에 안 들어오면은 이쪽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거리가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해요. 가시선이라. 내가 보이는 시선이 있고, 또 가시거리도 있죠. 내가 얼마 정도, 예를 들면 뭐 15, 17m, 뭐 22m, 15m에서는 잘 보이는데, 20m 넘어가, 뭐 22m, 뭐 그면 넘어가면 30m 넘어가게 되면은 표정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런 뭐 가시거리에 따라서도 우리가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국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까운 데 있으면은, 아니, 너무 멀리 있으면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순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영국 극장들 쭉 있잖아요. 대부분 규모가 어때요? 소규모예요, 소규모. 진짜 영국 같은 경우. 근데 반면에 뮤지컬 같은 경우는 어때요? 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음악이라든가 소리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규모가 쪼도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면서 가시선이라든가 가시거리에 따라서 극장의 규모라든가 형태를 어떻게 할 건지가 고려가 되고 또 음향 같은 것, 재난시간이나 아까 얘기했던 재난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울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뭐 설명했지만 미리 좀 설명을 하면은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 바로 들리잖아요, 그죠? 지금 들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리는 거리랑 한번 반사돼서 들리는 거리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랑 한번 반사돼서 가는 거. 그 길이가 17m가 넘어가면 이제 메아리가 돼요. 잔향이 들려, 잔향. 울리게 들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리는 거는 내가 얘기하는 거랑 한번 반사돼서 온 거랑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 차이. 그래서 그걸 잔향이라고 하는데 에코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잔향 같은 거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서는 어떤 공간 자체가 10m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규모가 큰 뭐 한 30m, 40m 되는 그런 음악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사돼서 가는 거리랑 직접 듣는 거리랑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랬을 때 10m 정도의 차이가 났을 때는 우리가 물려가지고 울림 때문에 여기서 들리는 소리랑 저기서 저 사람이 듣는 소리가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잔향의 차이. 그래서 그거를 잔향 시간을 고려해서 우리가 공간을 계획을 해야 된다. 또는 이제 음향 계획을 해야 된다. 공간으로 계획이 안 되는 음향 계획으로도 그거를 이제 충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그런 내용들이 우리 다른 시설에 비해서 우리 공연장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포인트가 된다. 계획이 포인트가 된다는 거고. 당연히 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미술관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에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지가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음악당이라든지 콘서트 홀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렸다가 한 번에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극장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피난이 중요합니다. 피난. 뭐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가지고 입구로 다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난과 관련된 동성교회라든지 개구부교회 같은 것들을 따로 해야 돼. 이거는 진짜 법교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제일 힘들어도 이제 법에 대한 검토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특히 이제 계급이라든가 계급 크기라든가 문이 열리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가장 많은 법규적인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시설이 바로 공원장. 그 공원장 설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그 공원장의 면적에 따라서 그 공원장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뭐 계단의 뭐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은 실수해서 아무리 뭐 법규를 잘 안다 하더라도 검토를 많이 늦춰버리면 그런 법규적인 해석에서 검토해서 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공문장 설계예요. 공문장 설계가 제가 해보니까 제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에 법규에 대한 검토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또 층수에 따라 또 공원장 같은 경우는 보통 1층인 경우도 있고 뭐 2층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2층이죠. 근데 뭐 3층인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공원장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3층이 넘어가게 되면 복귀적 검토를 또 자세히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수익 동선 같은 경우를 개수가 좀 달라요. 다른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내가 법규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이게 계획에 대한 유명이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법규 검토할 때도 공원장 같은 경우는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피난과 관련된 그런 법규에 따른 거 없어요. 피난과 관련된 것, 피난과 관련된 계단의 개수라든지 뭐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배치 계획 할 때는 뭐, 크게 뭐 연극 부분, 관리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연극 부분 되고. 자, 그리고 당연히 뭐 무대와 객석을 상호 분리시키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주출입구랑 부출입구로 보통 나눌 때도, 부출입구 쪽에는 주로 이제 그 공연 관리자라든지, 뭐 연기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뭐 축구를 이제 별도로 주차장도 이제 별도로 하는 게 좀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주차장도 별도로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배치 계획은 조금 뭐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이 될것 같고 자 평면에 대한 기능 동선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기능 및 동선도를 보면 그죠? 그래서 무대를 가려 항상 주가 되는 거는 우리가 내가 배치 그 평면 계획에서 우리가 기능 동선 존인과 동선을 계획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무대와 객석 위치, 무대라 객석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대체적으로 어때요? 무대와 객석으로 그렇죠? 우리가 주출입구하고 무대랑 바로 연결되는 건 안 되겠죠. 주출입구하고는 객석이랑 연결되죠. 대체로 일반적인 요거는 뭐 평면이라기보다는 그냥 다이어그램입니다.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출입구를 보통 이제 관람객 입장에서 봤을 때 주출입구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홀이 나오고 있고 홀, 그죠? 홀 나오고 뭐 로비도 있고 뭐 로비 같은 개념이에요. 자, 로비에서 보통 우리가 뭐예요? 티켓팅을 하잖아요. 티켓팅 같은 걸 하고 대기하고 또 약속이 있으면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하다는 홀 로비 무슨 개념으로 보고 그럼 로비에서 뭐 이렇게 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뭐 회장 뭐 카페 같은 것도 기다릴 수도 있고 그 카페는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뭐 내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죠. 매점, 카페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게 로비라고 볼까요? 자, 여기서 티켓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이제 코리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보통 우리 코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객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영국을 보면은 그냥 영국 보고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영국 우리가 뮤지컬 같은 거 볼 때는 여러분 뮤지컬 봤나요? 뮤지컬 보면은 중간에 1막 1장 하잖아요. 1막, 2막 하잖아요. 1막 끝나고 나면 뭐 가는 사람 있다면 1막 끝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안 돼. 나 갈 뻔했어요. 예전에 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제가 이제 영국에 이렇게 배낭여행 갔다가 미스 사이공이라는 그런 뮤지컬을 봤는데 1막을 딱 보고 너무 감동이 있었어. 그래서 난 거기서 끝난 줄 알고 가려고 했는데 누가 저를 잡아가지고 기억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1막이 끝나고 나면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갔다 와야지만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는 데가 바로 포유예요. 포유. 자, 여기는 티켓팅을 하고 이제 들어가면 좀 조그만 또 홀이 하나 있어요. 티켓팅을 하고 여기는 일반인들은 뭐 티켓팅 안 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이 포유 공간에서는 이제 일만 끝나서 좀 쉬기도 하고 또 이제 같이 사람들끼리 뭐 얘기도 하고 또 교류의 장소, 사교 어떤 교류의 장소가 있고 또 이 포여 공간에서 또 이렇게 카페라든가 이런 거 조금 다가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 뭐 다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펼쳐놓기도 해요. 우리 음악 같은 콘서트 같은 데 가면은 다가 뭐 식사는 아니지만 과자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걸좀 지내려 놓고 먹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이제 포여 공간이고 자, 그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객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객석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시되는 공간이 객석이랑 무대예요. 그래서 객석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난이잖아요, 피난. 그래서 객석까지 여러분들 이게 그 법규에서는 우리가 이게 계획이 아니라 이제 법규에 대한 거를 만약 간단하게 얘기하면 객석이 있으면은 객석에는 뒤에 이제 포여있거나 복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죠? 객석 옆에 복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렇게 옆에 복도가 있는 경우는 객석의 규모가 큰 거예요. 규모에 따라 다르죠. 규모가 일정 이상이 되면은 이 옆에 복도를 놔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불이 나면 화재가 나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피난 가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양쪽에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세 쪽에다 다 해야 되는 경우. 규모가 크면 양쪽에다 다 해줘야 되고, 규모가 작으면 한쪽에다만 해줘도 되고, 뭐 아주 규모가 작으면 없어도 돼. 뒤에만 있어도 돼.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거는 법적인 그런 내용이고, 자, 어쨌든 그렇다.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객석이 있는데, 객석에서는 피난과 관련된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자, 객석하고는 반드시 무대랑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럼 무대를 주로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 연기자라든지 관리자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구실구를 통해서 따로 동선을 불려줘라 하는 내용이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린룸이라든지 대기자 연습실이라든지 아니 뭐 연습실이 아니라 대기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의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무대 쪽 뒤쪽에 펼쳐 있다고 하는 거. 의상실, 대기실, 뭐 연습실, 뭐 이런 창고라든가 무대 장치 같은 것들은 이제 설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입하는 그런 그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고려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른 공간들보다 좀 뭐 훨씬 조금 더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간하고 그런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계획하는 게 조금 까다롭다. 근데 또 요것만 또 계속하면 또 요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요것만 저번 시간에 그 어떤 미술관하고 미술관 전문가고 뭐 공연장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예,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자, 보여준 거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근데 자 그래서 이제 극장의 이제 평면 형식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극장의 평면 형식을 보면은 이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에요. 몇 가지 형식이 있어요. 프로시는 방식, 프로시는 형식이 있고 또 뭐 오픈 스테이지가 있고 뭐 에리너형이 있고 딱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가변형 무대도 있고 가변형은 거의 안 쓰는데 네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네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도 잘 나와. 만약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 시험 같은 걸 본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잘 안 나오는데 요거 구분하는 것만 나오는 거니까 그만큼 중요하기도 해요. 극장의 이제 평면 형식을 어떻게 이제 분류해서 구성하는 방식이니까 이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프로시안의 마치라는 게 프로시니엄 형, 여기 있어요. 프로시니엄. 그리고 이제 픽처 프레임 스테이지라고 해갖고. 자, 요거는 가장 일반적인 건데, 뭐 그림을 먼저 보면 이런 형태. 뒤에 이 그림을 먼저 볼게요. 맨 들어가요. 맨 뒤에. 자, 여기 봐요. 프리시니엄. 여기 프리시니엄 벽이에요. 또는 프리시니엄 벽, 또는 프리시니엄 벽 아치라고, 위에 있는 걸 아치라고, 여기 커튼 달려있는 여기가 이쪽에. 우리가 관객에서 봤을 때는 요 프리시엄 아치를 뒤쪽이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어때? 하나의 그림을 액자를 보는 느낌이잖아요. 액자를 통해서 무대에 진행하는 것들을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프리시니엄 아치, 이거를 프리시니엄 아치 또는 프리시니엄 벽이라고 한다는 거. 자, 이게 자, 앞으로 또 갈게요. 여기 프리시엄 형이죠. 자, 그러니까 프리시엄 아치를 통해서 또는 프리시엄 벽을 통해서 이제 무대를 이제 바라보는 형식으로 하는 거죠. 한 폭의 뭐 그림 같다라고 하는 피처 프레임이라고 해서 피처 프레임이라고 해서 한 폭의 그림 같다. 뭐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뒤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연극이라든가 하다 보면은 뭐 광원 같은 것도 피하잖아요. 뭐 스포트라이트도 피고 여러분 스포트라이트 받는다고 하잖아요. 연극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그 광원이 그 관객이 보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프리시엄 벽 뒤쪽에다 다 천장에 다 설치하고 이런 프로젝트라든가 설치하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 장면이라든가 조명 효과를 연출할 수 있고 맨 프리시엄 뒤에 있는 벽에다가 뭐 무대 장치라든가 무대 벽을 일막일장 그러잖아요. 일장. 그러면 뒤에 있는 뭐 배경들이 한번 바뀌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바뀌기도 편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에다가 오케스트라 박스를 해가지고 프리시엄 요 아치 무대에 앞에다가 좀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오케스트라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는 실제로 이제 그 라이브로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더 훨씬 더 현장감 있고 좋겠죠. 뮤지컬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냥 오케스트라 박스를 앞에 설치하기도 한다. 그래서 조금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스테이지를 에이프런 스테이지라고 해요. 조금 튀어나오게 해서 옆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튀어나오게 하는 거를 에이프런 스테이지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 그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연기자가 한쪽 방향만 보는 거죠. 그 한쪽에서만 이제 보는 건데 뭐 장점이다 단점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가 대부분 여기가 속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테이지의 이 거리상의 그 가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뒤쪽까지 관객을 놓을 수가 없어요. 보통 많이 길어봐야 35m까지예요. 여기 차 허용 한계가 보통 35m 정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객을 한쪽에다만 넣어야 되니까 이제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게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이고. 자, 뒤에 보면은 이제 오픈 스테이지가 있죠. 자, 오픈 스테이지형은 가장 오픈 스테이지형의 뭐 차이점, 뭐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오픈 스테이지형의 대표적인 형태는 레벨이 같다고 보면 돼요, 레벨. 그래서 동일 거기 뭐 무대와 객석이 동일 공간 안에 있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높낮이 차이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저랑 높낮이가 뭐 있긴 있지. 올라가면 좀 높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높낮이가 없고, 동일 공간 안에 있는 형태를 이제 오픈 스테이지 형태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시각 안에 이제 같이 어우러져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은, 배우가 어디로 이제 하냐면, 이제 무대 사이로 이렇게. 원래 옆에도 문이 있겠지만, 보통 무대 사이로 들어오거나, 뭐 밑에서 다른 통로로 올라올 수 있는 무대 아래에서 출입하기도 한다. 그래서 요 이제 오픈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그 레벨차도 없고 뭔가 이렇게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스타 아치죠. 프리시니마 그, 그 아치처럼 뭐 경계벽이 없기 때문에 뭐 친밀감이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몇 개 구분하면은 뭐 그리스 극장 용지, 로마 극장 용지가 각도에 따라서 뭐 180도냐, 이렇게 180도 형태는 되느냐, 조금 더 넓은 거 지금 없는 넓은 90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몇 가지 그런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오픈 스테이지의 그냥 가장 큰 특징은 동일 공간 같은 랩에 그래서 친밀하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오픈 스테이지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리너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에리너형 형태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센트럴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센트럴 스테이지 중심 무대. 중심 무대. 이거는 이제 그 프로세는 아치가 한쪽 방향만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에리너형 같은 경우는 네 방향 네 방향이 다 이렇게 중이 들어간 형태예요. 동사도 있고. 뭐 이런 경우를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들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뭐 가보진 않았지만은 뭐 사실상 운동 경기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할 때는 많이 특화되진 않지만 뭐 실내 체육관 같은 데 있잖아요. 농구장이라 공투장이라든지 공투 뭐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에레나 형태가 사방에서 한쪽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센터를 가장 큰 특징은 그렇게 센트럴 스테이지라 360도도 본다.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 방향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거리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거리를 볼 수 없어. 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방향을 다 보니까 가장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걸 장점이.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또 뒤에 뭐 배경이라든가 뭐 장이라든가 장이 변할 때 뭐 뒤에 배경 같은 거 살짝 좀 변해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걸 연출할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죠. 내 방에서 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만약에 배경을 설치한다면 뭐 오브제라든지 뭐 낮은 가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배열해가지고 그 배경을 좀 만든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경제적이다라고 뭐 그런 내용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간에 있는 거다. 하나의 이렇게 관계자가 프로세스 아치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아치적을 통해서 좀 분리가 되는 느낌이지만 배우 같은 경우도 하나의 좀 이거보다는 좀 밀접감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 연기자가 서로 이제 교차가 되거나 가릴 수가 있다는 건 단점도 좀 있고 뭐 가변형 부대는 뭐 거의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닌데 뭐 가변형 부대는 그냥 개념만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객석을 마음대로 좀 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프리셋 형태를 하다가 어떨 때는 뭐 에리나형으로 하다가 이렇게 객석을 좀 이동하면서 객석이라든가 무대를 좀 안쪽으로 빼면은 가운데로 몰고 뒤쪽으로 객석을 그냥 밀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그 에레나형이 됐고 반대로 객석을 또 앞으로 당기고 무대를 뒤로 무대가 또 이동이 가능해요. 원래가 아니라 무대를 이동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무대를 이동해서 뒤쪽으로 밀어버리면 또 프레즘 형태가 되고 그때 내가 어떤 거를 뭐 어떤 공연을 하냐에 따라서 무대를 조금씩 가변형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내용 가변형 무대들도 다 크게 네 가지로. 어차피 가변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기본적으로 뭐 에레나랑 뭐 프리세레나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앞에 내용들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단위 공간에서 이제 관객석이랑 무대로 나눠지는데 자, 먼저 무대를 봅니다. 자, 무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볼 수 있고 잘 들려야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 기획할 때 초점이에요.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게 초점. 그리고 법규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피난에 대한 규모가 커지면
옆에다 측벽에다가 복도를 하나 만들어야 그런 거. 문도 두 개를, 앞뒤로 두 개를 여시고, 그리고 양계도를 한다고. 지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피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객석의 크기는 이거는 법규적인 내용은 아니고 계획적인 측면이니까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그만큼 객석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는 거고, 중요하다는 거고. 내가 몇 명을 수용할 거냐, 뭐 200명이냐, 300명이냐, 그걸 수용에 따라서 대체적인 면적도 이 정도 보면 200명이면 뭐 100제곱미터, 500명이면 뭐 0.5 기준으로 보면 500명이면 한 250제곱미터 정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는 관객수 1인당 면적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가시선, 그러니까 잘 보이게 하는 가시선인데 어떤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 머리 때문에 내가 그 관객 그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작도할 때 이제 뭐 가시선을 우리가 작도를 하면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앞에 사람 머리 때문에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이제 경사를 주게 되죠. 근데 경사가 또 너무 급하면 어둡잖아요. 보통 영화관 극장 같은 데는 어두워서 그렇게 내려가다가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경사가 급해도 아니고 적어도 아니고 그래서 적당하게 앞에서만 보였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또 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그 연기자가 무대 기준으로 바닥에서 60cm 정도 높이 아래 바닥에서는 1.1m 정도의 높이를 기준선으로 보고 이거를 시각의 기준선으로 시준선 보고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12cc, 12cc 올려가면서 요 거리 같은 요 지금 그 앞에 거리 같은 경우는 85에서 110 정도. 요 지금 앞에 좌석과 뒤에 좌석은 최소 85 이상 좀 넉넉하게 하려면은 110 정도. 그 폭이죠. 근데 여기 요 공간에 30cm 정도 나와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보고 있는데 옆에 막 지나가면 지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거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 여유있게 거리가 110 정도. 높이도 110이고 요 지금 110 정도 돼요. 1m, 1.1m. 자, 그리고 앞에 사람이랑 뒤에 사람의 눈높이 차를 한 12cm 정도로 보고 이렇게 작도를 시즌에서 작도를 해가면서 그 높이로 우리가 관람 백석의 레벨을, 경사를 만들어준다. 뭐 10cm면 사실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좌석 배치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직선하는 게 좀 엇갈려서 하면은 머리랑 머리 사이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통 배치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공연을 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기준으로 또 우리가 이제 잘 보이는 그런 어떤 가진사항이 얼마큼 공연이 잘 보이게 하냐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규정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번에 한번 높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래서 가시선의 구간 작도 방법 어떤 기준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있죠, 거리. 내가 보이는 각도도 있지만 거리도 중요하잖아요. 너무 거리가 멀면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리적 한도, A 구역 생리적 한도라고 해서 15m. 보통 15m 거리 안에 있으면 일단 보인다는, 뭐가 보이냐면 사람의 표정까지 보인다는. 그러니까 보통 연극을 하게 되면 우리가 표정을 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m 안에 누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A 구역으로 하고 시각 한계를 이제 15m 안에 들어오면은 웬만한 연극 같은 것들을 잘 감상할 수 있다는. 또 그게 아니라 연극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형극이라든가 아동극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정도 거리에서 15m라고 하면 심리적 한도 거리를 15m라는 수치수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5m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왜냐면 15m까지 너무 딱 정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수가 한정이 되잖아요. 그럼 관객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넓혔을 때 얼마나 더 넓힐 수 있냐를 봤더니 22m까지. 자, 22m까지 거리에서는 얼굴에 착사한 표정까지는 안 보여요. 하지만 대략적인 움직임이라든가 뭘 얘기하는지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도를 22m까지로 보는 거죠. 22m까지. 그래서 뭐 연극 같은 경우보다는 뭐 오페라라든지 또는 고전무용이라든지 또 뭐 실내 당연하고 주로 이제
음악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하는 그런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표정보다는 소리라는 음악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20m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넓혀서 나는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보통 오페라라든지 뭐 뮤지컬 같은 경우 대규모 뮤지컬 있죠. 오페라 대부분 이제 우리 극장의 기준이 이제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객석에서부터 관객까지 거리를 35m로 보. 35m까지는 무난하게 그런 것도 얼굴 표정까지는 볼 수 없고 오페라 같은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소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리가 좀 길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35m까지 이걸 2차 허용 한도라고 합니다. 생리적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A 구역이고 좀 우리가 보통 A, B, C로 그냥 편의적으로 나눠요. 그래서 1차 허용 한도 거리, 그다음에 2차 허용 한도 거리. 그래서 그 시수는 15, 15, 22, 35 거리는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공연장을 계획한다고 한다면 그 객석의 그 무대에서 객석까지의 가시거리를 10km 기준으로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거리도 중요하고 잘 보고 잘 보이는 거에 대한 내용이요. 또 우리가 이제 잘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 이제 그, 그 가시각이죠. 각. 그러니까 시각, 가시각. 내가 한 번에 봤을 때 보통 사람이 한 번에 봤을 때 이렇게 90도로 보여, 45도 이쪽 보여. 그 위에서 안 본다고 그래요. 내가 고개를 돌려야지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문제를 봤는데 이 공연장에서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한 번에 보려면 최소 좌로 30, 45도, 우로 45도 안에 들어와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90도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무대. 그때 필요한 거리에서부터 좌석이 스타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스크린이든 공연장에서 90도 맨 앞에 중앙, 맨 앞에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보였을 때 그 거리를, 객석의 스타트가 되고, 또 맨 앞에 끝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끝에 있는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코너에 있기 때문에 어, 뭐 전체적으로 보이겠죠. 근데 워낙 좁아서 안 보이니까. 또 코너에 있는 사람한테도 60도 안에는 들어와. 60도, 맨 끝에 있을 때는 60도 안에 들어오고 가운데 있을 때는 90도 안에 들어오는 거리를 유지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뒤로 가야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자, 그리고 우리가 평면상의 각도 있지만 또 단면상의 각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요거는 이제 2층이 있는 경우고 1층 발코니가 있는 경우고 없는 경우가 없고 없는 경우를 먼저 보면 우리가 사람이 눈에 봤을 때 보통 우리가 계속 정사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서 좀 아니 높이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거나 누가 공헌하기에 좀 바라보기 공- 관람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보는 각도를 최소로 얼마나 해야 되냐면 15도 이내 안에 밑으로 15도 이내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게끔 해라. 그런 내용이고 2층의 경우는 좀 어쩔 수 없죠. 자, 2층의 경우에는 조금 위에서 내려다 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무대에서 보이는 게 내 시각에서 무대에서 보이는 것과 30도를 넘어가지 2층에서는 30도 1층에서는 이제 15도 밑으로 내려가 15도 밑에서 무대가 보일 수 있게끔 그 각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각에 대한 거리, 그다음에 시각, 경사. 앞에 딱 막히면 안 되는 거고, 거리도 있어야 되고, 시각도 있어야 돼. 수평 시각도 있어요. 수직에 대한 단면에 대한 시각도 이제 필요해요. 이런 시야를 확보를 해줘라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계획할 때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스크린과의 객석과의 거리를 이런 각도로 이제 표현을 해서 대략적인 어떤 거리가 얼마 정도 위치하냐를 보면은 스크린과의 객석이 스크린의 폭의 뭐 일종을 스크린 폭이 만약에 10m다 그러면은 15m 정도를 띄워줘라 한 최소 일단 떨어져야 이게 시각이 보인다. 맨 뒤쪽도
6배 정도 넘어가죠. 스크린 폭에, 스크린 폭에 6배가 넘어가면, 스크린 폭에, 요건 이제 실제로 작동을 해가지고 나온 걸만다면, 대략적인, 스크린 폭에 6배, 스크린 만약에 10m다 그러면, 뭐, 60m까지 넘어가네요. 60m 좀 넘어가고, 40m에서 60m 사이로 거리를 확보해달라, 뭐, 그런, 객석의 폭 같은 경우도, 맨 뒤쪽에, 뒷벽에 객석의 폭가 너무 넓게 하지 말라, 그런 내용. 스크린 폭에서, 스크린 만약에 10m면은, 맨 뒤쪽은, 막 30m, 아까 부채꼴 모양으로 또 많이 하죠. 우리가 객석 표면을 할 때,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많이 하죠. 뒤로 가면 넓어지잖아요. 너무 넓어지지. 너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좌석의 배열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좌석의 배열은 보통 우리가 그 객석을 우리가 할 때 보통은 부채꼴 형태로 많이 해요. 부채꼴 또는 뭐 사다리꼴 형태, 사다리꼴, 뭐 직사각 형태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부채꼴, 뭐 사다리꼴 형태로 해가지고 뒤로 가면 좀 객석의 뒤로 가면 좀 넓어지는 원호의 배열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음향 설계할 때도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음향 설계할 때도 효과적으로 효과적이다고 하는 거. 그리고 바닥 구배 같은 경우도 너무 크게 하지 마라. 바닥 구배를. 너무 크게 하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긴 나와 있진 않지만, 뭐, 계단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계단보다는 가능하면 경사로 할 수도 있고, 그 좌석은 엇갈리게 배치하라. 좌석은 엇갈리게 배치를 해야 머리 사이사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똑같은 얘기죠. 뭐, 무대에도 우리 객석에 새로 통로가 방사등, 당연히 부채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방사등 형태로 나가겠죠. 의자 크기 같은 경우도 뭐 45cm 이상으로 해줘라. 더 크면 클수록 좋겠죠. 요즘은 더 뭐, 좀 뭐라고 하냐, 약간 좀 럭셔리한 그런, 그, 많지 않아요. 영화 같은 경우도 커플인데 좀 이렇게 뭐 의자도 좀 넓은 것들도 많이 한데 어쨌든 45cm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뭐 전후 간격 있죠. 전후 간격. 전후 간격은 최소 85cm. 그러니까 전후 간격이라기보다는 이제 간격이죠. 의자와 의자의 간격은 최소 85cm 이상을 해라. 근데 보통 그거보다 좀 더 넓게 해주는 110cm, 1m. 그래서 왜 이렇게 해주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 통로에서 이제 지나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최소한 30cm 이상은 확보를 해줘야 돼요. 무릎 좀 피키더라도 좀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거리가 최소 30cm, 30cm.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적절하게 한 뭐 1.4 정도를 간격 확보해주면 통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7년 이상, 6년 이상 보지 말고 요거만 보면 대체적으로 7석 이상으로 돼 있고 7석 이상으로 배열 어쨌든 85cm 이상은 해줘야 최대한 간격을. 자, 그리고 뭐 세로 통로는 뭐 이거는 그냥 복도예요. 아래도 복도. 복도는 80, 가로 같은 경우는 조금 넓게. 가로 같은 경우는 왜 넓으냐면 우리 계단 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단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어야 되고. 그래서 세로 통로는 80cm 이상. 근데 사실 더 크면 더 좋죠. 그래서 80cm. 그래서 최소 이 정도는 해줘라. 그건 구배도 뭐 12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 구배는 경사를 얘기하는 10m 갈 때 2m 높이. 10m, 2m 높이. 더 경사가 더 완만할수록 더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객석의 별에 대한 명분도 받고,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정리한 게 이런 내용을 보면 돼요. 아까 봤던 것처럼 세로 통로는 좀 좁죠. 세로 통로는 좀 좁고, 가로 통로는 좀 넓어요. 그냥 가로 통로 자체는 이게 뭐 중간에 뭐 도어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의 침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작을 계단 침해 역할을 하잖아요. 계단 창 같은 건 좀 넓어야 돼. 그 부분도 있고, 앞에도 당연히 거리가 시각이 나와 다 보시고도 이게 포인트가 많이 정화되니까 조금 더 무대에서 당연히 뒤로 떨어져야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부자 간의 간격가 있고, 그리고 15cm 이상, 폭을 35cm 이상 꼭 확보해주라 하는 거. 맨 앞은 조금 더, 그죠? 맨 앞이 아니라, 의자 같은 경우도 45cm 이상의, 그거는 확보해주라 하는 거. 자, 객석의 이제 단면형을 보면, 단면형, 이게,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은, 단면형 뭐 일단 기본적으로 플라잉 로프트라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그 프로세니엄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무대가 있으면은 그 프라임 로프트라 해가지고 조금 위에다가 뒷면을 위로 올려줘요. 왜 올려주냐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조명이 들어가야 돼. 스포트라이트 조명도 올라야 돼. 또 뒤에 있는 무대 배경도 들어 올렸다가 또 내려야 되겠죠. 각종 장비들 같은 것들을 매달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뭐 그래서 이제 위로 좀 올려줬죠. 뒤에 뭐 나와 있으면 미리 좀 설명하면.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객석의 단면형이라 객석을 지금 보는 거죠. 무대를 보는 게 아니라 객석을 보는 거예요. 객석의 단면형이 경사형이 있고, 그다음에 발코니가 1층, 2층에 있는 발코니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3층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발값 쓰고, 동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 요거는 그거네. 이거는 지금 단층형, 목층형만 본 거죠. 뒤에 보면은 동사가 뒤에는 이렇게 있고, 뒤에는 따로 정리되어 있구나. 자, 어쨌든 다친형이 있고, 복층형이 있고, 뭐 삼층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다친형이 제일 좋겠죠. 왜냐면 여기 뭐 2층형이나 3층 같은 경우는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소리가 여기까지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깊이가 길면 길수록 이 끝에 있는 사람은 소리가 이제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장 뭐 다친형이 제일 좋고. 근데 이제 뭐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 복층형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코니 했을 때도 객석의 높이는 50에서 폭 80 이상 해라 하는 거죠. 위험하니까. 폭을 더 넓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발코니 하부 같은 경우는, 발코니 이 뒷벽은 흡음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코니 천장 같은 경우는 반사재를 해줘요. 왜냐면 잘 안 들리니까 반사해서 여기 들려야 되는 거죠. 반사해서 들려야 돼요. 그래서 요 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재를 사용하고, 반대로 뒷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해요. 이거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반사돼가지고 가버리면 여기서 뭐 에코가 생기잖아. 반향이 생겨요. 왜냐면 이렇게 오는 거리랑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거리가 아까 몇 미터였어요? 17미터 차이가 나면은 에코가 우리가 울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다 흡음재를 이렇게 돼 있어. 뒷벽에도. 소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판 같은 거 있잖아요. 계란판 같은 거 붙이잖아요. 흡음재. 자, 그런 것들을 붙이는 이유가 에코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향실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소리가 되게 내가 얘기하는 소리가 내가 잘 들려요. 반사가 좀 어쨌든 뭐 다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단면상으로 분류를 해봤고, 바닥에서 객석의 바닥을 보면 수평형이 있고 경사형이 있고 그다음에 계단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수평형, 경사형, 계단형이 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바로 할게요. 그냥 쉬는 시간 없이 바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관객석에서 음향계. 자, 음향계획이 중요해요. 음향계획에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음향계획까지 보면 자, 그래서 음향계획으로 봤을 때 먼저 음향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평면의 형태예요. 평면의 형태를 만약에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한다. 그러면 음향 계획이 잘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객석이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은 계속 반사 돼가지고 막 이게 음향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막 울림이 더 막 많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분 객관식 형태로 기는 나요. 객석의 형태는 잔향을 줄이기 위해서 원형으로 해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이나 타원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음질이 좋지가 않아요. 집중되거나 안 들리거나 막 이렇게 불균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석의 평면형을 결정할 때는 그 원형을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가 사다리꼴 모양이나 원호 모양이나 한다는 우리가 보통 스피커 같은 거 할 때 여기 사다리꼴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멀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같은 개념. 그래서 무대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스피커 없이 한 번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 형태를 스피커 형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반부, 그러니까 무대 부분에다가는 반사제를 쓰는 무대 여기 기타 쓰고 무대 천장 무대 앞쪽에는 반사제를 쓰고 그래야 내가 얘기하는 게 반사돼서 멀리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의 맨 뒤쪽 부분은 흡음재 쓰고 흡음재. 뭐 패브릴이라든지 카펫이라든지 물론 기본적으로 바닥은 다 카펫이 깔려 있어요. 왜냐면 바닥 쿵거리면 소리가 쿵쿵 소리가 나면은 이제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바닥은 당연히 이제 카펫인데 천장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뭐 천장은 대체적으로 이제 반사재를 많이 써요. 근데 앞부분은 반사재, 옆 측벽, 천장은 다 반사재로 하고 뒷벽은 다
흡음성 마감재를 쓴다. 그게 이제 무대 음향 기획의 기본이에요. 자, 그렇게 해야 이제 에코가 반영이 안 됩니다. 갔다가 들어온 1차 반사에서 1차 반사에서 가는 거리랑 한 번에 가는 거리랑 차이가 17m 넘어가면 안 된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 백석 부분, 오로토리오, 백석 부분의 음향 계획을 보면은, 옆면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경사, 이렇게 사진을 보는 게 나고, 여기 보면 옆면에 보면 반사제로 돼 있거든요. 이게 다 반사제예요. 근데 이 반사제 각도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갖다 반사제, 이렇게 갖다 반사제, 거리랑 계산을 해서, 앞부분에는 다 반사제로 이렇게 있고, 여기도 다, 이것도 벽도 다 반사판을 갖다가 아예 설치한 거예요.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다 반사제로 치고. 자, 이것도 대체로 반사판인 거죠. 이거는 지금 성가대가 성가대는 어떤 얘기한 우리 이건 교회가 앞선 교회 이거 허저통일했고 전반부에는 당사자를 설치하고 후반부에는 이제 후음제를 설치한다. 다시 들어왔어. 그런 얘기 여기 됐어. 앞면에는 경사순장을 앞부분. 근데 보통 앞부분에는 설계지로 설계했잖아. 부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부사판을 천장에다 부사판을 한 번에 저는 몇 개로 나눠가지고 줘서 기사가 잘 되게 구석구석 잘 들어가게끔 그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발코니 아까 있던 발코니 같은 경우는 깊이가 너무 깊어버리면 소리가 전달이 안 돼서 높이에서 길이를 깊이는 높이의 계곡 높이 전체 높이의 2배 이상 깊이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아까 했던 건 잔향 같은 거. 근데 잔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발생이 되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울림이 있는 게 또 우리 콘서트홀이라든가 일부러 이제 잔향이 에코가 나올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완전히 그냥 소리가 잔향이 너무 길어지면 완전히 메아리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메아리가 아니라 약간의 잔향을 우리가 오히려 그 뭐 음악이라든가 연극 같은 거 아니다 음악을 우리가 할 때는 조금 더 그걸 이용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있으면 좋은데 가능하면 짧게 해라. 잔향은 자 그런 내용이고 객석 같은 거 객석. 여러분들 객석은 어때요? 객석이라면 의자잖아요. 의자 같은 경우는 보통 난반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음향 같은. 하나의 오브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게 오브제 형태이기 때문에 반사가 뭐 이상하게 뭐 난반사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소리를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의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 패브릭 재고 당연히 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패브릭이겠지만 흡음재를 쓰고 의자의 뒷부분도 앞부분만 아니라 뒷부분 같은 경우 다 흡음재로 설치하게 됩니다. 아랫부분 그래서 아랫부분이라든가 뒷부분 다 흡음재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 음향 기획을 할 때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거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향설을 한다면 조금 더 이제 뭐 음향 기획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그 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 설계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일반 기본적인 내용은 있어요. 자, 무대에 대한 몇 가지 용어들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의 용어들이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무대 평면에 대한 이제 용어 중에서 아까 했던 뭐 커튼 라인이라는 거는 우리 에이프런이 아니라 우리 프리세랑 아치에서 일망일장한테 막이 하나 내려오잖아.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옆에서 올 수도 있고. 자, 그거 이제 커튼 라인이라고 하는 거야. 커튼 라인을 프리세랑 아치 위에서 내려오는 커튼이라고 보면 되고 아까 했던 에이프런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무대 앞쪽으로 이제 튀어나온 그런 스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오케스트라 박스 같은 걸 설치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뭐 사이드 뭐 스테이지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 되고 옆으로 뭐 있는 거고 액팅 에이러는 연기자 부분이고 그러면 솔직히 한번 볼게요. 그리고 무대의 또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 무대의 크기를 보통 프리세는 아치의 그 크기를 기준으로 보통 얘기하는 하죠. 그래서 아치폭 그 넓이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는 게 낫죠. 다른 설명할까? 자, 프리셋 아치 폭, 여기 좀 약식이 있대. 프리셋 아치 폭에, 프리셋 아치가 너무 크다. 이게 두 배. 그러니까 지금 프리셋 아치 폭이 만약에 10m면 무대는 20m. 양쪽으로 5m씩 더 여유를 좀 줘야겠죠. 그런 내용이고, 그거예요, 지금. 무대포. 그리고 깊이는, 무대의 뎁스는, 깊이는 프리스함의 아침에 폭이랑 같이 한다. 프리스함 아침 폭이 10m면 뎁스는 한 10m 정도 보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용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자, 무대의 단면에서 용어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면은 이제 프라이로프트, 아까 얘기했죠. 프라이로프트가 나. 무대 요 단면에, 아까 잠깐 설명했었는데, 요거죠, 여기. 여기 프라이로프트가 반격 수납한 이 조명 이거 떼어지기 하고 안 보이고 방어. 여기 저 프라이 로프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여기다 뭐 스프라이트 넣을 수도 있고 마커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갖다가 뭐 내리고 오르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공간이에요. 보통 우리가 요 지금 프리셋 마치 요 높이에 몇 배? 3배에서 4배까지 최소 3배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돼요. 최대 4배 아니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확보를 해주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게 바로 플라잉 로프트라고 하는 거.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요거 그냥 특별히 설명 없고. 그러니까 플라잉 로프트에다가 그냥 뭐 장비를 매달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매달려고 하면은 뭔가 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철제 구조물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조물이 바로 이게 지금 그리드 아이언이라고. 그래서 요 플라잉 로프트 안에 위에 그리드 아이언이라고 하는 그런 철제 장비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거는 거, 거기다 매달아가지고 하는 거. 거기에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플라잉 그리드 여기 사람 올라가지. 올라가가지고 뭔가 뭐 장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해야 되는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플라잉 이러다가 용어들이 의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야 할 용어들은 자 플라잉 로프트 그다음에 플라잉 갤러리 플라잉 로프트까지 올라가는 그냥 복도 같은 거를 생각하면 그 위에 플라잉 로프트 위에 장비를 매달 수 있게 만든 조치가 이제 그리드 아이런 설정합니다. 이런 게 무대 단면에서 나오는 이제 중요한 용어들이 프리시안 아치 같은 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냥 프리시안이면 벽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마치.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뭐 커트박스 같은 의미인데, 자, 어쨌든 계급의 격벽을 의미한다. 프리시안 아치, 프리시안 벽 같은 의미. 약자 같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무대 맨 뒤에서 뭐 무대 장이 하나 바뀔 때마다 무대 배경을 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바꿀 때 쓰는 무대 맨 뒤에 배경을 사이클로라고. 그래서 프라이로부터 사이클로라마는 시험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뭐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요 폭의 두 배, 요 폭의 포크 또 우리가 무대를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사이클론 뒤에 있는 벽 같은 거를 들었다 올렸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무대 이런 거 공연 같은 거나 뭐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까지는 아니지만 연극 같은 경우는 많이 연극이라는 걸 좀 가서 보나요? 연극 같은 거나 어릴 때 좀 어렸을 때 봤어. 그래도 괜찮네.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봐요. 그거 요거를 뭐 영화 같은 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극장 같은 거 많이 봤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냥 뮤지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봐도 잘 몰라요.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거 아니면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문화생활을 좀 해주세요. 그거 방송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꼭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아 이게 좋다 이것도 좋지만 뭐 아 이런 공간이 있구나. 뭐 대기 공간이 이렇게 있고 후회 공간이 이렇게 있고 티켓을 끊고 들어갈 이런 공간이 있고 무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좀 꼭 요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공연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간 도서관 하나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도서관이면은 어떤 그때 공간에 쓰면 되겠다. 그냥 계속 그러면 알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잘단 말이에요. 비전문가하고는 조금 그냥 특별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제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공간을 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대략적인 뭐 한번 들어갔던 거 배우니까 좀 유의 있게 여러분들의 그냥 관점으로 그냥 한번
그래서 보는 것도 공부예요. 사실은 이거 책으로 보는 거는 실제로 이제 가서 공부 안 해서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느껴보는 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많이 보라, 뭐 이런 내용 있고. 그냥 이제 무대 바닥 같은 경우는 그냥 보세요. 이거는 그냥 뭐 있는 건데, 그냥 무대 바닥도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 회전도 할 수 있고, 뭐, 나 들어갔다 할 수도 있고, 밑에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플로어 트랙 정도 하나 정도만. 여기다가 갑자기 이제 무대 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또 어떤 뭐, 집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은 바닥에서 올라와서 집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 나오지 하는 건데, 알고 봤더니 바닥에서 그 엘리베이터 리프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바닥에다가도 이런 장치들이 있다. 얼마 전에 이거 바닥에 떨어져 죽은 것도 있잖아요. 이거 보면, 이거, 해외 뭐 사건, 사고 보면은, 바닥에 이거 뭐 공원 연습하다가 이런 데 떨어져서 죽은 사고가 있어. 이런 경우. 바닥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보면 다이 무대 바닥에 리프트 장치가 다 있단 말이야. 우리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에도 이렇게 공간들이 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무대에 아무도 없다 그래가지고 막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여러분들 사고 안 나겠죠? 왜냐면 아니까. 조심하겠죠. 자, 그래서 바닥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뭐 용어들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근데 끝났어요. 거기다 요게 맨 마지막인 것 같고. 뒤에 또 있네. 거기다 끝났으니까. 자, 후무대. 자, 후무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보통 대기자잖아요. 대기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의상실 있고, 대기실 있고, 뭐 엔티룸 뭐 그다음에 요것만 보면 의상실은 뭐 당연히 옷 갈아입으면 돼요. 의상하고 옷 갈아입고 뭐 하는데. 당연히 무대 근처가 있으면 되고, 면적은 뭐 1인당 조금 더 큰, 뭐 4호 정도 보면 되고. 자, 그린룸이 이제 좀 중요하죠. 그린룸은 출연자 대기실이고, 출연자 오면은 그냥 뭐 어디 서 있거나 복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출연자도 보면은 조금 이제 아무튼, 출연자가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준비도 하고 뭐 하는 데죠. 출연자 대기실이 그린룸이 있고, 엔트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연자 대기실인데, 보통 여러분들 가보면은 이제 무대 그 에프론, 자, 프레스는 그 아치 옆부분에서 밤에 대기한다는 뭐 스웨트가 거 커튼 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엔트룸이 하나 따로 나오기 바로 직전에 대기한다. 그건 엔트룸이야. 조금 비교적 좀 규모가 큰 데에 있겠죠. 프로프터 박스라고 하는 거는 대사 박스라고 가지고 사람이 밑에서 대사 읽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대면 이게 무대라고 치면 그렇죠.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 밑에 사람이 아래에 있어요. 그럼 대사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냥 지시해줘요. 다른 보면 이또 연출하시는 분들, 연출 도와주시는 분들이 빨리 나와라, 뭐 하나 말까 대사 같은 거 보여주는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 박스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 아는 거고 여기서 핵심 요거 그리는 정도. 출연자 대기실이 그린룸이라고 한다는 거. 또 당연히 출연자 대기실이니까 뭐 부출입구 쪽이라든지 이런 무대 쪽에 배치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부속실은 뭐 그냥 아까 포유 약간 얘기했었죠. 티켓을 끊고 들어가서 뭐 사고의 공간, 뭐 약간 공연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다리는 공간이죠. 입구 로비 쪽. 특징은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 자, 영사실은 뭐 영상하면 돼요. 쏘는데 크기라든가 뭐 방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영사실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 자, 그럼 음향 조정실도 마찬가지죠. 음향 같은 경우도 내가 듣고 해야 되잖아요. 음향 조정을 하시는 분들이 듣고 해야 되니까 객석의 뒷부분에다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뒷부분에서 음향을 실제로 들을 수도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잘 보이고 이런 공간에다가 음향 관련된 실을 설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은 그냥 보세요. 화장실은 뭐 사람들이 많이 쓸 때는 뭐 쉴 때는 많이 오지만 또 이렇게 평상시에는 거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중압값을 적용한다. 뭐 이런 내용. 큰 중압값을 적용한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에 몰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는 경우는 많지만 사용사 수는 많지 않아. 평상시에 사용하지 많지 않아. 중간값으로. 많이 몰리더라도 좀 기다려라. 이런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우편은 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냥 보시면.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몇 가지 뭐 이렇게 실내들이 있어요. 뭐 서울 실내, 뭐 예술전당 있는 거, 오페라 극장. 오페라 극장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발코니 지나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이건 발코니라서 즐겁고 그래서 오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표정 같은 것까지는 잘 안 보여되기 때문에 좀 뒤에서 봐고 그래서 표가 앞에 표가 엄청 비싸단 말이야. 앞에 있는 표는 표정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싼 가격대가 높은 거고 뒤에 가거나 2층, 3층 올라가면 티켓이 굉장히 싸죠. 뮤지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뮤지컬 우리나라에서 뮤지컬도 많이 안 하지만 보세요. 뭐 영국 같은데 뭐 영국의 그 뭐지? 뮤지컬 하는 그 동네 이름 뭐지? 갑자기 까먹었네. 그 영국에 뮤지컬 극장 있는 그 거리가 있어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브로드웨이 같은 데 가면 뮤지컬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나 영국 같은 데 가면은 뮤지컬의 원래 그 본산이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이. 또 오페라 같은 경우는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데 있고. 어쨌든 뭐 가서 한번 보시고 음, 이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이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앞면에 이렇게 대사판을 주고 위 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가지고 구석구석 잘 들어가 좀 음향 설계를 한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가면 한쪽에 음향이 몰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사판을 이렇게 알값으로 이렇게 블록하게 해주면은 여러 방향으로 같이 동시에 나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사판에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연장 맞추고 질문 혹시 질문이나 질문? 질문 없으면은 10분 현대화 바로 우리 일반 접속 진행할게요.